우리는 모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때로는 기업의 명운을 걸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내부의 적, 바로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의 존재를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이들은 단순히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직원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조직 전체에 마치 암세포처럼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서서히 조직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끄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당장의 해고, 절차에 따르는 복잡함이나 혹시 모를 내부 반발과 갈등 때문에 이러한 문제 직원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우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에 치명적인 종양을 방치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조직 전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경영학적 관점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을 조직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심오한 이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조직에 미치는 다각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독성 요소를 조직에서 과감하게 제거했을 때 조직이 얻게 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여러분의 현명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조직의 미래를 위한 이 중요한 논의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영향은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직접적 비용의 위협입니다.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은 단순히 매월 지급되는 급여만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전적 손실을 조직에 안겨주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때로는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된 한 매우 중요한 연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명확한 수치로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 명의 슈퍼스타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조직이 얻는 이익은 약 5,303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나는 반면 놀랍게도 한 명의 톡성 직원 타크시 워커를 조직에서 회피하거나 최종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얻는 비용 절감 효과는 무려 12,5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악성 직원 단 한 명이 조직 내 유능한 직원 2명 이상이 창출하는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손실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접적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며 어떻게 조직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가장 명확하고 광범위한 손실은 바로 생산성 저하입니다. 무능한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동료들의 업무 흐름과 집중력을 방해하며 팀 전체의 생산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들은 협업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지연시키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팀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과 부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한 직원의 무려 48%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업무 노력을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38%는 업무의 질을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악성 직원의 존재가 단순히 개인의 성과 부진을 넘어 전체 조직의 업무 효율과 활력, 그리고 역동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매우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전체 조직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둘째, 높은 이직률로 인한 채용 및 교육 비용 증가입니다. 악성 직원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업무 환경은 재능 있는 핵심 인재들이 더 이상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들은 불합리한 상황과 독성, 문화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면 결국 조직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이들이 떠나면 조직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까다로운 온보딩 교육을 진행하며 업무에 완전히 적응시킬 때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직원의 연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재정적 손실로 직결됩니다. 인재 유출은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 조직의 귀중한 지식, 자산과 경험의 손실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에 돌이킬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핵심 인재 한 명의 이탈은 몇 배의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셋째, 고객 손실입니다.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의 부정적인 태도와 낮은 업무 수준, 불성실한 서비스는 고객 경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불친절하거나 비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고객의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앞서 언급된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은 직원의 25%가 자신의 좌절감을 고객에게 표출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고객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충성, 고객의 이탈을 야기하여 기업의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훼손된 고객 신뢰와 기업의 평판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위협이 됩니다. 고객은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마치 위태롭게 쌓아 올린 젠가 탑이 밑동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리듯이 악성 직원은 조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와 협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조직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 심각하게 조직의 뿌리를 갉아먹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조직 문화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암초라는 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업무 동기부여, 원활한 협업,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자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은 이러한 건강한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며 조직을 와해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들의 존재는 조직의 심장을 병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이들은 팀워크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악성 직원들은 종종 이기적인 태도로 팀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안위나 이익만을 추구하며 협업을 거부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동료들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책임 전가나 무임승차를 통해 다른 팀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팀 내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막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팀원 간의 시너지는 사라지고 팀 전체의 응집력과 결속력은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협업이 필수적인 조직에서 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팀의 생산성을 0으로 만들거나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사기 저하와 동기부여 상실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조직에 헌신하는 직원들은 무능하거나 악질적인 동료가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 없이 자리를 지키고 심지어는 불합리하게 승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박탈감과 불공정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결국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직장 내 무례함과 불합리한 대우를 겪은 직원의 78%는 조직에 대한 헌신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 직원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수한 인재들의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순간 조직은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되며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부정적 문화의 전염입니다. 사회학에서 흔히 인용되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한 명의 악성 직원을 방치하는 것은 이 조직에서는 무능하고 불성실하게 행동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빠르게 악영향을 미치고 조직 전체의 윤리 기준과 행동 규범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맑고 투명한 물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빠르게 퍼져나가듯이 단 한 명의 악성 직원이 퍼뜨리는 부정적 영향력은 조직 전체를 빠르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은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한번 오염된 문화를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세 번째로,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은 법적 및 윤리적 리스크의 급증을 초래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과 부진을 넘어 조직을 심각한 법적 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차별, 갑질 등 이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은 단순히 동료 간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평판과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첫째, 막대한 소송 비용 및 배상금이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기업은 고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 재판 관련 비용,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 상상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 비용은 연간 4조 7천억 원에 달하며 한 건당 1,548만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이미지 및 평판 실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과 같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SNS를 통해 정보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초연결 시대에는 한 번의 부정적인 이슈가 기업 전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오너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나 여러 재벌가의 갑질 논란은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하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셋째, 내부 조사 및 행정력 낭비입니다. 법적 분쟁이나 내부 고발이 발생하면 기업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 할 조직의 역량은 심각하게 분산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으로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행정적 낭비는 기업의 생산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심각한 경우 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을 방치하는 것은 조직의 재무, 건전성, 조직 문화, 그리고 법적 안정성 모두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경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기적인 손실을 넘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들이 조직에 머무는 한 기업은 결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무능하고 악질적인 직원을 제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며 때로는 내부적인 저항과 불편함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조직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이들을 조직에서 제거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조직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도 전략적인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을 조직에서 과감하게 배제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매우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건강한 조직 문화 회복입니다. 독성 직원이 사라진 자리에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다시금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비생산적인 에너지 소모가 사라지면서 팀워크와 협업이 활성화되고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조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둘째, 생산성 및 성과 향상입니다. 악성 직원이 사라지면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내부 소모전으로 인한 귀중한 에너지 낭비가 없어집니다. 직원들은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팀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역량을 결집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과 향상은 물론 팀과 조직 전체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핵심 인재 유지 및 유입입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는 우수한 인재들이 조직에 남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성장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또한 외부의 잠재적 인재들에게도 매력적인 근무 환경으로 인식되어 우수 인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넷째,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감소입니다. 무능하거나 악질적인 직원이 초래하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즉 생산성 저하, 높은 이직률로 인한 채용 및 교육 비용 증가, 그리고 고객 손실 등은 물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의 위험까지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조직은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누수를 막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눈앞의 불편함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암적인 존재를 방치하는 것은 조직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통해 조직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조직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